지금 현재 미국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뭐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그냥 또 F 단어가 나왔어요. 나타냐후는 주위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 쏘냐? 아무데나 총을 다 쏘냐? He is madman. 가자지구의 유일한 로마 카톨릭 성당. 거기가 지금 폭격을 맞았잖아요. 탱크에서 아마 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성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교황 프란치스코가 매일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가자 상황을 확인하던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자지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나타냐후 총리는 라파 마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모든 가자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겠다. 아 이게 200만 명을 수용할 네. 수용소를 만들겠다고요? 네, 난민 캠프처럼 만들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지금 야 우리 홀로코스트 겪어봤지 않냐. 지금 홀로코스트 난민 캠프를 가자지구에 만들겠다고? 미친 거 아니냐?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누려보는 시간이죠. 바로 신과 대화. 오늘은 진짜 신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면 왜 그런 얘기 했나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스라엘 이야기 오늘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들은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그리고 성일광 교수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주로 이제 생방송 시간에 이렇게 모셔서 그때 워낙 이제 급하게 일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모셨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원래 준비하셨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말씀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이제 조금 시간을 확보해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어떻게 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가 싶으면 또 사건이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오늘 그 끝 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이야기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휴전 상태인 거죠? 아니, 정전, 휴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어떤 맞습니까? 전쟁을 얘기를 해야 될지.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 맞죠? 휴전이죠. 이제 휴전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거는 가자는 진행 중이죠. 가자는 진행 중. 네. 그 주변국들 나머지랑 이제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죠. 시리아 때리고 있고. 시리아는 그럼 전쟁 중이에요? 아니 뭐 전쟁이라기보다는 공격 중? 한 번 때렸죠. 간헐적 공습. 간헐적. 그럼 네. 레바논도 계속 공습을 하고 있어요. 네. 시리아 레바논은 공습 중이고. 네. 아마 지금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신없을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예멘은 후티하고도 전쟁 중이죠, 사실. 후티 계속 네. 탄도미사일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전선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아.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주 전선은 사실은 이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죠. 그 가자지구. 네. 네, 그쪽이 이제 주 전선이고 종종 시리아와 레바논 쪽에 있는 또 적대 세력과는 이제 좀 교전을 하거나 아니면 공습을 하거나. 네. 그리고 이제 이란과는 직접적인 공격은 서로 이제 이란과는 지금 숨고르기. 하고. 네, 그러니까 뭐 둘이 공격을 하고 싶어 마음이 있겠지만 네. 일단 서로가 지금 불편한 상황이에요. 음. 힘도 다시 좀 재조정을 해야 되고. 네. 미국이 일단은 말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란은 지금 현재 그때 이제 한참 막 공격 몇 번 받았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다시 이렇게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일단은 국내적으로는 네. 스파이 색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협조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뭐 이스라엘의 포섭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뭐 오늘 나온 얘기도 보면 자발적으로 알면서도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색출하는 지금 상황이고. 네. 이란 일단 굉장히 큰 훼손이 간 건 맞는 거죠? 네, 뭐, 그들의 전력에. 예, 뭐 일단은 그 알려진 대로 이란 피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살해한 장군들이라든지 과학자들의 그 초상화도 그려놓고 장례식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인적 물적 피해가 큰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뭔가 다시 좀 힘을 모으는 중인가요? 거기도 피해가 없다고는 말 못할 거 아닙니까? 피해 있죠. 이스라엘도 피해 있죠. 예. 피해 있는데 뭐 이스라엘은 이미
추가적인 공격을 우리는 벌써 준비하고 있다. 그렇고 있고 피해는 지금 최근에 나온 텔레그래프에서 이스라엘 군사 시설 5개가 탄도미사일 공격 받았다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사실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보도 이후에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 입은 거는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이스라엘 피해는 사망자 29명, 부상자 1000명 이상. 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요격을 못 시켜서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으로 떨어진 게 한 40발 이상 됩니다. 40발. 근데 이제 이건 공식적인 통계고 네. 실질적인 통계는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피해는 왜냐하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는 조금 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란이 이스라엘 12일 동안 쏜 탄도미사일 수가 한 500여 발, 네, 네. 드론이 한 1000발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뭐 40발이라고 하지만 60발, 70발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80%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률을 보였다. 결코 나쁘지 않은 상당히 좋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혹시 이스라엘 주변에서 아까 막 공격을 하더니 그러니까 시리아나 뭐 레바논 같은 데 있는 헤즈볼라나 무장 단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다 위축돼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다른 것보다도요. 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공중 장악력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냥 뭐 이게 보고 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가 크고요. 우리 뭐 조직이 와해됐다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와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예전과 같은 힘을 못 쓰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전엔 이스라엘이 때리면 바로 뭐 한 방도 같이 또 때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맞고 펀치가 나오는 그 빈도수가 확실히 줄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거의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성일관 교수가 얘기한 거에서 잠깐 뭐 이렇게 얘기를 덧붙이자면 이거는 뭐 확인할 수 없는 보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란 쪽에서 도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 나름대로 계산한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그 근거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웹사이트를 해킹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박사 한 30명 정도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 보도를 보면은 제가 쭉 추산을 해봤거든요. 네. 더해 보니까 한 1,2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네, 1,200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이제 800명이 군인이고 400명이 민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쟁에서 이란이 승리했다라는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어디 쪽? 뭐 그게 이제 이슬람 저항 뉴스라는 것입니다. 예. 아, 그 좀. 예, 그러니까 뭐 이제 확인할 수 없어요. 예, 확인 불가능합니다. 페이크 뉴스예요. 네. 확인 불가능한데, 네. 근데 이제 왜 이런 뉴스가 중요하냐면 예. 우리가 보통 이란에서 이란이 이겼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이란 쪽에서 군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번 이란이 가장 성공한 건 뭐냐? 예. 하이파를 때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파가 뭐예요? 하이파가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것보다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무역을 하던 거를 하지 않고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UAE로 배로 가거든요. 네.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지 않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서 기차로 다시 실어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마지막 종착역인 하이파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배로 싣고 가거든요. 배로 싣고 유럽으로 뿌리는데 네. 하이파를 이란이 미사일로 많이 때려서 이게 이제 항구의 기능이 많이 마비됐다.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인도, 중동, 유럽의 경제 회랑이 작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큰 전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하이파라는 곳이 어디 사우디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지중해 항구죠. 지중해 항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죠. 우리로 치면 부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오는 물류가 뭐 땅에서 한번 거쳐서 쭉 기차 타고 이스라엘 쪽에 하이파라는 곳에 모였다가 거기서 배로 유럽으로 가는 건데 네. 그 하이파 지역을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물류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정유 시설이 공격받은 걸 맞는 것 같은데 네. 항공 시설이 마비됐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전쟁 중에는 하도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근데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정도로 시간이 좀 지나진 않았어요? 근데 뭐 양측에서 정확하게 예, 뭐 이런 걸 데이터를 얘기하기 내놓지 전에는 않으니까. 네. 특히 사기의 이제 문제도 있잖아요. 네. 예. 군사 시설이나 전략 시설 두드려 맞은 거는 아.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럴 수 양측 다. 있겠네요. 예, 네, 예. 네. 지금 현재 미국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입장이 뭐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말렸잖아요. 오늘 어저께 아주 예? 재밌는 보도가 났어요. 예. 시리아에서 지금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 두루즈 마을의 두루즈 주민들을 시리아 정부군이 지금 학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 또 두루즈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가고 이스라엘 정부에 상당히 이스라엘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친척들이 그 스웨이다 시리아 마을에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학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도 가니까 우리한테 총을 달라. 우리가 거기 건너가서 싸워주겠다. 아니면 우리가 군에 충성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 친척들이 저렇게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네.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했어요. 자 거기에 화답하기 위해서 나타냐후 총리가 이제 160여 곳을 타격을 했죠. 정부군 니네 두루즈 소수민족 학살하지 마라. 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위에 아주 측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매일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발언이 나왔는데 아주 그냥 또 F 단어가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fuck 하고 ing 나오고 네. 나타냐후는 주위에 움직이는 것들을 다 쏘냐? 아무데나 총을 다 쏘냐? 예. He is madman. 나타나후한테 네. 트럼프네가 매드맨이라고 할 정도면 그런데 우리가 좀 이거는 네. 나눠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예? 드루즈를 살리기 위한 공격은 그건 좀 칭찬받아야 돼요. 왜냐면 중동에서 제일 살기 힘든 사람들이 소수민족들이거든요. 소수종교인들. 네. 그런데 이 드루즈가 예를 들면은 뭐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즈, 레바논에 있는 드루즈, 요르단에 있는 드루즈가 우리는 드루즈니까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아주 충직한 시민이고요. 네.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드루즈를 그런 식으로 시리아의 지금 인입정부가 대해하는 게 맞는데 이들이 지금 현 시리아 정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드루즈는 뭐 민족이에요? 아니면 종파예요? 종파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유지하고 있던 민병대를 해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리아 정부에서는 니네 해체하고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무기를 다 하고 들어오면은 나중에 얘네들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현 시리아 정부가 엄밀히 말해서 얘는 IS하고 알카에다하고 연계되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애들이에요. 이미 2달 전에 1,700명 죽였잖아요. 1,700명의 알라위파를 죽였고 네네네. 크리스천들도 죽였고 이건 드루즈도 그렇게 죽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즈의 죽음을 막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남의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드루즈라는 것은 종교 이름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10세기에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파티마 왕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알 하킴이라는 칼리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칼리파를 신적인 사람으로 그 신과 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따랐던 지도자 이름이 다라지인데요. 다라지의 복수형이 드루즈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종파로 됐고 이슬람에서 파생됐지만 시아파에서 파생됐지만 이제 이슬람의 파로 보지는 않고 이슬람에서 파생된 새로운 종교로 보고요. 아예 다른 종교로 봐요? 네, 종교로. 근데 이들은 근데 유일신을 믿어요. 예. 유일신 믿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개종하는 것도 금지돼 있고 자기네들끼리만 살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교리도 비밀이기 때문에 남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데 하나 독특한 거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윤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에서 한 150만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지금 시리아 남부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성일관 교수가 얘기하듯이 이게 이스라엘에서도 드루즈가 있거든요. 이들과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계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드루즈가 보기에는 내 시리아에 있는 내 그 친척 형제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이거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몇천 명이 국경을 넘어서 건너갔어요. 네네. 도와주겠다고. 네.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들이 네. 드루즈 사람들이 시리아로 건너갔어요. 어쨌든 그 드루즈 사람들은 같은 드루즈에 대한 좀 연대의식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겠군요. 네, 그렇죠. 네, 소수고 뭐 하다 예, 보면. 그렇지만 이 뭐 쿠르드라든지 다른 저처럼 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없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충성하면서 사는 아주 충직한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시리아에는 지금 그런 충성을 맹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학살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정부군과 시리아 정부군. 시리아 정부군과 그다음에 그 정부군에 동조하는 아랍 사람들이죠. 극단주의자들. 극단주의자들. 네. 특별히 뭐 시리아 정부에 뭔가 뭐 반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으로 들어라 이거예요. 니네 드루즈 민병대 있지 않느냐? 그거 해체하고 정경으로 들어오라는데 못 들어오죠. 이들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왜냐하면 예전 정부에서도 예. 이들은 예전 정부에 충성하기도 하고 반대도 쓰기도 했는데 예전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예전 정부는 믿는 거 가지고 왈가왈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 지금은 이슬람, 자기네들 이슬람 아닌 거는 다 이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루즈 네. 이 HTS 현 정부가 보기에는 이단 중에 아주 쌍이단이에요. 사람으로 보지 않죠. 사람으로 보지 그래, 않죠. 그 정도예요. 네, 네. 죽여도 좋은 애들이에요. 네네네. 더군다나 최근에 SNS에서 오디오로 드루즈에 있는 사람이 뭐 지도자급 되는 사람이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더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막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나 뭐 이런 등등의 최근 하여튼 저 중동 쪽 정세는 대략 그 정도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양쪽이 모두 다 피해는 있고 대신 둘이 서로 직접 싸우지는 않고 이스라엘은 다만 레바논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리아에 있는 뭐 여러 세력들과 여전히 뭐 공습 중이거나 공격 중이거나 교전 중이거나 그런 정도 상황, 그리고 가자 지구와는 여전히 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정도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네. 이란은 그러니까 이 많은 문제들의 굉장히 큰 원인이 됐던 이란은 지금 미국이랑 핵 협상을 하려고 하죠. 뭐 양쪽에서 미뤄왔던 6차 핵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있었고 지난주쯤에 얘기 들으면 지난주쯤에 만났어야 되는데 네. 말만 됐고 만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예, 아마 다음 주 중에 이란과 유럽 국가들이 만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유럽이랑 협상하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하던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5년 7월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란 핵 협상이라는 게 네. 이란과 6나라가 맺은 겁니다. 2015년 네, 2015년 7월달에 제재를 풀면서 6나라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6나라가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과 안보리 5개국. 예, 그게 P5라고 그러거든요. 예. 퍼머넌트 멤버니까 예. P5 플러스 1 독일. 아. P5 플러스 1과 이란이 맺은 거예요. 네. 예,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그거를 보통 영어권에서는 P5 플러스 1이라고 그러는데 유럽에서는 이 중에 P5 플러스 1이 6나라 중에 3나라가 유럽이기 때문에 네. E3 플러스 3라고 그래요. 유럽 3 플러스 3. 그 중에서 E3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이 3나라와 이란이 만나서 예, 핵 협상을 한다. 네. 그럼 무슨 협상이냐? 이 3개국이요. 이란이 쉽게 말하면 JCPOA 2015년 7월달에 맺었던 그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으면은요 스냅백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스냅백이 뭐예요? 제재 복원. 아. 이게 2015년 7월달에 뭐를 했냐면 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한 제재를 풀어준다. 단 어기면은 바로 돌린다. 다시 돌린다. 예, 돌리는 게 이제 2025년 10월 18일쯤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릴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보니까 이란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네. IAEA에서 지난 6월 11일인가요? 10일에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이란이 그 핵가스한 금지 조약을 어겨서 네. 룰을 어겼다면서 20년 만에 어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그걸 빌미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서 이란에게 요구한 거는 야 8월 29일까지 너 프로그램 정확하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로 가겠다. 이걸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네네네. 대화는 하긴 하는 거고 네네. 미국은 아예 그냥 대화조차 안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죠. 지금 유럽과 일단 먼저 급한 불을 끄고 예. 그다음 미국과 대화의 조건을 맞춰보는 것도 있죠. 아 그래요? 예, 일단 유럽하고 그 문제를 스냅백 얘기를 좀 지금 이란 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8월 29일 너무 짧다. 연장해라. 조금 더 기간을 더 달라.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달라. 왜냐하면 유럽 쪽에서 요구하는 E3 즉 아까 말씀드린 영국, 프랑스, 독일 쪽에서 요구하는 게 네. 가이드라인도 NPT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가이드라인도 지켜야 되지만 미국과의 어떤 핵협상의 결과가 없으면 8월 29일까지 핵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냅백 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지금 빠듯하다. 근데 지금 네. 뭐 제재 같은 게 뭐 더 할 게 있어요? 아니요. 지금 제재가 유럽하고는 제재 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유럽이랑 교육 자유롭게 교역하고 해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스냅백을 하면 이란으로서는 크죠. 아, 나 이란이 커요. 다 막힌 줄 알았더니 유럽이랑은 계속 예. 하는군요. 달러만 못해요. 유로는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유럽으로 뭐 기름을 수출한다든지 또 할 수 있고. 근데 유럽은 수출은 못하지만 못하죠. 아, 그래요? 다른 것들을- 물건들은 다 수출 물건들을 수입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있죠. 아, 수입하거나 네, 하는 데는 네, 그래도 가능한데 네. 아, 그것마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또 끊길 위기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게 돈을 못 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우리는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하잖아요. 음. 유로 베이스로 하면은 가능했는데 아. 그래서 우리가 유로로 주려고 그랬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유로로 주려고 그러면 달러에서 유로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미국이 잡을까봐 이란이 계속 반대를 해서 못 줬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주기 싫어서 안 준 건 아닌데. 우리 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근데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는데 아, 줬잖아요. 결국. 결국은 줬어요. 까타르에 줬죠. 잡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까타르로 접했고 까타르가 그 돈을 그대로 잡고 있어요. 아, 카타르. 네.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넘긴 겁니다. 예, 일단은. 우리는 이제 활감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은 그러면 어떻게든 이 뭐 스냅백 이런 거 되지 않기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네. 임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란도 지금 협박을 하고 있어요. 뭘 유럽에. 협박이요? 만약에 너네들 스냅백 하면 네. NPT 탈퇴한다. 네. 니들도 힘들 거다. 이미 IAEA 사찰단은 다 추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란 핵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나마 이제 NPT가 마지막인데 네. NPT마저도 만약에 유럽에서 스냅백을 하면 우리 NPT 탈퇴하겠다. 근데 스냅백 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왜냐 말이 안 됐냐면 아니 트럼프가 2018년 일방적으로 자기가 핵합의를 탈퇴했잖아요. 자, 그 이후에 이란이 이제 JCPOA를 더 이상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네. 아니 미국이 탈퇴한 상황에서 뭐 나 혼자만 지킨다고. 그거 무슨 의미가 나 혼자만 왜 지켜야 되냐? 미국은 다 안 지키고 탈퇴를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할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탈퇴하기 내가 준서 지금 법을 어긴 게 미국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논리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란이 할 말이 있다는 거는 그래도 좀 얘기해 볼 만한 상황은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네. 욕을 많이 먹는데 우리 성 교수가 얘기했으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하면 푸틴도 그 얘기합니다. 네. 이란 어긴 거 없다. 아, 그래요? 예, 어긴 거 없습니다. 사실은 아. 이란이 핵협정 어긴 거 없어요. 어긴 건 미국이 어겼고요. 예, 어겼고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란이 계속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나중에 올린 거는 미국이 어느 시점까지 안 오면 우리가 올리겠다 한 거고요. 아니 근데 미국은 갑자기 왜 그렇게 틀어버린 거예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작품이죠. 아. 네타냐후가 부추겼죠. 아, 그래요? 네, 형님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란 못 막습니다. 아. 오바마가 해놓은 거 어떻게 믿습니까? 형님이 새롭게 또 아주 촘촘하게 깔끔하게 새로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거기 이제 홀라당 넘어가고 홀라당이 그랬고. 팔랑기 트럼프가 넘어갔죠. 이건 2018년 5월달에 나간 겁니다, 미국이.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란은 농축 우라늄을 60에서 70까지 막 올리면서 핵 문턱 국가가 돼버렸죠. 이스라엘 네. 입장에서는 이란이 국제사회로 막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 그 꼴도 보기 싫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양쪽을 약간 이간질 좀 하면서 특히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오바마 싫어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오바마 때 했던 거 이렇게 좀 뒤집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부추겼고 트럼프가 그걸 물어버렸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란에서 그러다 보니까 타스님 통신에서도 그런 기사가 한 달 전에 나왔는데요. 네. 과연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 때문에 저렇게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을 막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핵이 아니다. 예. 뭐예요 그럼? 표면적으로 이란이 뭐를 하든 간에 이란을 막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란이 독립적으로 주권 국가로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그늘로 들어와서 아랍 국가들처럼 미국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약속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핵이 문제가 아니다. 이란이 그냥 순종적으로 미국에 나오느냐 맞습니다.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다. 네. 그러니까 핵이 끝나면 또 다른 거 가지고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핵이 아니라 미국 말을 듣는 나라. 아니 이제 결국 핵 그러니까 핵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지도에서 지워버린다. 그 다음에 대리 조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감이 없어지면 사실 핵 문제도 풀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정의감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 핵도 중요하지만 봐라 이란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본인이 못하면 대리 조직을 위해서 공격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런 신뢰가 없는 거죠 양측 간에. 일단 미국은 그러면 고분고분한 이란을 원하고 이란은 핵무기를 원하고 이거 맞아요?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하면 이란은 핵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예.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예. 이란은 핵 문턱 국가는 되고 싶어해요. 음. 핵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지 않는 그런 국가. 왜냐하면 핵을 만들면은 주변 나라가 다 만들 거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네. 핵 문턱 국가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란 전문가 한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배운 건데요. 이란이 원하는 거는 일본과 같은 나라다. 본인이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고 싶다고요? 네, 일본과 같이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 핵에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얘기를 제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싱크탱크 이제 원장한테 얘기를 물어봤더니 네. 자 이란에서는 일본처럼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주 단호하게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잘못을 뉘우쳐서 더 이상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일본이 핵무장을 안 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 네. 이란은 아니다. 다르다. 예, 이란은 여전히 주변 국가에 대한 야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또 중동에서 핵을 가진 나라가 나오면 혹은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나오면 그거 역시도 그럼 뭐 사실 이란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갖겠다고 얘기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니,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또 중동에서 그래도 맹주 둘인데 하나가 가졌는데 하나가 못 가지면 그게 또 불안한. 그렇죠. 요인일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뭐 이집트, 튀르키예 다 가지려 할 거예요. 네. 그러니 또 그걸 풀어줄 수 없는 것도 뭐 현실적이긴 네, 하고요. 그렇죠. 이 많은 문제들의 핵심 뭐 키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습니다만 뭐 트럼프 빼고 나면 역시 나타냐후가 제일 좀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저희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가지게 되는데 나타냐후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개 다이지 않을까. 두 개 다예요? 네. 일단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가자지구 전쟁은 너무 많이 끌었어요. 그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정권 유지에 무게가 더 많이 쏠리는 일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걸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면 구구파 연정하고 있는 구구파들이 다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고 네. 최근 뉴욕타임즈 보도도 지난 작년 4월에 이미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 나타냐후 좀 끝내려고 했다 실제로. 네, 네. 근데 구구파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고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간 네타냐후는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부인할 수 대단히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거고. 네. 이란 전쟁은 결과적으로 나타냐후 총리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실력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다면서요. 네, 결과적으로는 올라갔으나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스라엘 특히 나타냐후 총리가 이미 15년 전부터 계속 이란 때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하나 의심하는 거는 15년 전부터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가졌냐. 이제 이렇게 아주 회의적으로 시니컬하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양치기 소년을 하냐. 늑대가 네. 온다더니 늑대는 도대체 언제 나타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네타냐후가 뭐 연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정당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징집 때문에. 그럼 어떤 겁니까, 그거는? 네, 그거는 네. 일단 초정통파 유대 정당인데요. 아래위로 검은색 입은 뉴욕에 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어 놓은 게 한 두세 개 돼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얘들 젊은 애들이 우리는 토라 성경을 공부하면 군대를 안 가도록 면제를 해줘야 되잖아. 네. 안 해준다니까 지금 이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왔는데 얘들도 군대 가야 된다.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막으려면 또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면제법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군 면제법을 만들면 이게 잘 안 만들어져요. 계속 여기를 반대하는 또 리쿠드 당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 유대교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탈퇴를 했습니다. 연정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샤스라는 당이 지금 탈퇴를 했는데 이 사람은 연정은 탈퇴를 하지 않고 정부 자리에서 요직에서만 탈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정은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61석으로 무너지질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120석 중에 61석이니까요. 예. 진짜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 한 석만 나가도 연정이 무너져요. 그럼 다시 총선해야 되는 해야 거예요? 되죠. 아. 근데 나타냐후가 운이 좋은 게 지금 국회 여름 회기가 끝나가요. 그러면 여름 방학 때는 더 이상 무너질 가능성이 없죠. 가을 회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시간을 좀 버는군요. 시간 벌었습니다. 10월 달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참 나타냐후도 운이 좋네. 네. 그리고 10월 그때까지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잘 준비를 해서 네. 10월 회기가 열리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면 연정 붕괴를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가는 거죠. 법안이라는 게 군대 안 가게 해주는 네, 법안. 군 면제법. 그러니까 지금 세속 유대인 청년들은 군대 가서 맨날 죽고 있는데 미치는 거죠. 예, 그러네. 총리라는 사람은 우리한테는 가자 지구에서 끝내도 되는 전쟁을 계속 2년 동안 전쟁을 시키면서 초중통파 청년들은 군대 안 가도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으니 네. 거기 군대 가자 지구에서 싸우는 유대인 청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미친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저 가자지구는 진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계속 작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가자지구에서? 매일 민간인이 30명 많을 때는 70명 죽고 거의 케오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한번 싹 털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스캔하는 거죠. 스캔을 계속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그 가자지구의 유일한 로마 카톨릭 성당. 네. 거기가 지금 폭격을 맞았잖아요. 탱크에서 아마 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2명인가 3명이 지금 세상을 떠났고 가자지구 내에 있는 캐톨릭 성당이 있는데 네. 거기를 폭격을 했어요. 거기를 폭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예, 탱크에서 아마 쏜 포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성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을 떠난 전 교황 프란치스코가 네. 매일같이 전화를 해가지고 가자 상황을 확인하던 곳입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이 팔레스타인 하면 아랍이고 아랍 하면 다 무슬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시작된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스도교 교회가. 그러니까 네.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쪽에는 계속 크리스천들이 있어 왔어요. 그 메이저는 아니더라도. 예. 소수라도.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공격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높아가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번만이 그런 건 아니고요. 전쟁 시작 때부터 이 성당 바깥으로 나가서 걷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스나이퍼들이 계속 총을 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정부에 항의를 했는데 네. 그동안에는 뭐 그게 별로 안 먹혀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크죠. 포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뭐 교황도 교황 레오 14세도 뭐 대놓고 이스라엘 비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트럼프는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죠. 네. 그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타냐후가.
왜 거기 성당을 네. 공격하냐? 네, 그렇게 아.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사과를 받아내서 그 공개적 사과를 했습니다. 아, 네타냐후 그래요? 총리가. 그럼 뭐 그건 실수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글쎄요, 모르죠. 왜냐면 거기 성당에 천주교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피신해 와 있었어. 피신해 와 있었고. 피신해 와 있었어. 네. 예. 그 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자지구를 완전히 그냥 무슨 관광지처럼 만든다는 얘기도 예전에 트럼프인가가 했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뭐 가능성 없는 얘기죠. 가능성 없죠. 그건 뭐 안 되는 네, 얘기고. 그러면 지금 가자지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나타냐후 총리는 지난주까지 이집트하고 가자지구 국경에 있는 라파 마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모든 가자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를 만들겠다. 근데 그 이름 자체가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휴메니테리안 시티. 말도 안 되는 거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좁은 데다가 200만 되는 인구를 어떻게 다 수용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계획. 그걸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대놓고 버틴 거예요. 불가능하다. 뭔 얘기를 하냐 지금. 아니 200만 명을 수용할 네. 수용소를 만들겠다고요? 네, 난민 캠프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전부 다 하는 얘기가 지금 뭐 야 우리 홀로코스트 겪어봤지 않냐. 뭐 지금 홀로코스트 난민 캠프를 가자지구에 만들겠다고?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참모총장이 절대 못하겠다 그러고 새로운 안을 만들어 와요. 어쨌든 지금 나온 안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어떤 계획안을 지금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이 예.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통치하겠다고요? 방안 계획안을 지금 만들어냈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직 뭐 휴전이 안 됐지만 네. 휴전이 되고 나서 가자지구 전쟁이 끝나면 그 이후에 가자지구 언제 어떻게 통치를 할지 누가 통치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 통치를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저 이스라엘 군을 동원해서 그쪽을 통치한다고 하면 그거는 가자지구 사람들이 절대 못 받을 내용인 거죠, 그 정도. 어렵죠. 네. 네, 어렵죠. 그러니까 하마스도 좀 싫어하는 주민들이 꽤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는 건 용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끝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네. 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면 이거 이스라엘으로는 굉장히 큰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과 나치가 뭐가 다르냐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단순히 아랍사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이스라엘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점이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전쟁을 했는데 다시 예전처럼 뭐 하마스가 또 지하에서 있다가 다시 뭐 올라와서 뭐 또 가자지구를 통치하고 이런 거는 이스라엘도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일 거 아니에요. 볼 수 없는데 네. 뭐가 문제냐면요. 어차피 계속 있으면서 하마스를 완전 괴멸한다. 불가능하거든요. 20년 정도 있으면 몰라. 10년 정도 있으면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10년 정도 계속 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하마스의 재조직을 막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자면 네. 인질이 아직 50명 잡혀 있잖아요. 20명이 살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지금 지하 100m, 300m 이렇게 갇혀 지금 거의 2년을 거기 갇혀서 생활하는데 지금 2년째예요. 네, 그 사람이 그렇죠. 정신적으로 거의 다 거의 제정신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된 상황이고 정상이 아니에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먹을 거를 제대로 주나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냥 어두운 데서 계속해서 그냥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2년을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빨리 일단 네네네. 석방을 하려면 전쟁을 중단하고요. 군인을 다 빼요. 자 그러면 하마스가 다시 재조직이 되는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다시 전쟁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군 수뇌부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타나우 총리가 계속해서 뭐 지금 이 전쟁을 안 끝내고 하마스를 괴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휴전만 하면 네. 인질은 풀어줘요? 그러니까 종전을 해야 풀어주죠.
휴전하면 인질을 다 안 풀어주죠. 아 종전을 예, 하면 그러니까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병력을 다 빼면 네. 한 번에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하마스는. 하마스는 이제 조건이 그게 그거고. 그게 재작년부터 작년 초부터 했던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이미 인질을 다 풀어낼 수 있었어요. 이미 하루에 250명이 되는 인질을 한 번에 다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있었어요. 가자지구 전쟁 끝내고 군 다 빼겠다 그래서 하루에 다 받았어요. 근데 네타냐후가 그걸 안 받는 150명 받고 50명 받고 아직 50명 남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예요. 얼마든지 다른 해법안이 있는데 제가 전쟁 초기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그 발언이 있는데요. 네.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의 그 내각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 인질들 포기해야 된다. 네. 네. 그랬더니 뭐 저보고 뭐 근거 없는 얘기라고 막 그러면서 뭐는데 지금 봐보세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구파 쪽에서는 아주 우파 쪽에서는 충분히 네. 그런 것도 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의 책무가 뭐냐. 네. 네. 국민을 일단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절세 하마스가 인질로 잡아갔다는 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혼을 나야 되는 건데 네.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빨리 인질들을 풀어내야 되니까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더라도 하지. 이게 지금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끌려가가지고 지금 2년째 못 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당연히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비판하죠. 비판을 하는데 매일 가족들은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고 매일 성명을 발표해요. 우리로 치면 시간. 세월호 네, 이태원하고 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근데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국제사회에서도 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안 듣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정권을 무너뜨릴 정도의 대규모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이게 이제 변화가 있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아니 나타냐후가 그렇게 버틸 이유, 그러니까 버틴다고 해서 본인한테 특별히 득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 전쟁을 이어간다고 해서. 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죠. 아 총리직 유지. 예, 아 전쟁 끝나면 그렇죠. 아마도 전쟁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권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예,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아주 대놓고 나오는 얘기가 예. 네타냐후가 계속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나와요. 정치권에서. 예. 그것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심각한 거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네. 오로지 정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럼 본래 얘도 나타냐후도 구구파 아니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의견 차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저는 초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도 그렇게 나타냐후가 완전 구구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본인이 분명 구구파만 말을 들어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는데 예. 구구파가 계속해서 전쟁을 탈퇴한다고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끌려가는 거지. 아. 어떤 사람들은 얘도 똑같이 구구파인데 뭐 구구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네. 여기까지 왔는데 좀만 더 가면 어떻게 괴멸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춰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 지금 우리가 몇십 년을 이 고생을 했는데 네. 잘하면 그 수십 년 고생 끝내고 앞으로 그 고생 안 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조금 뭐 인질들 뭐 가족들 힘들다고 그거 수십 년을 앞으로 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걸 그걸 포기하느냐? 네. 뭐 그런 아마 그런 네. 생각도 있을 것 있을 같아요. 수 있어요. 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네. 보면 주변 상황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던 시아 초승달의 그 세력들을 많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게가 지금 천금의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하긴 최근에 뭐 이란에 공격을 한 것도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 뭐 이렇게 공격한 것도 대체로 다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인 건 사실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거 얘기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은 네. 주변에 있는 친이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힘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옆에가 많이 무력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욕심을 낼 수 있죠. 아 이게 좀만 더 하면 하마스도 끝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잡혀 들어간 인질 가족들은 이게 하루하루가 지옥이죠. 지금 이스라엘 혹은 나타냐후 편에 선 걸로 보이는 다른 나라들이 좀 있어요. 보통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나타냐후 편 아닌 것 같고 미국 정도인가요? 아니 미국도 아닌가요? 근데 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유럽 국가는 안 좋아요. 비판 예. 그렇다고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대놓고 아, 막 그래요? 비판하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가자 지구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도 상당히 그렇죠.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강경해요. 왜냐하면
이란 문제에서는 그렇게 강경하지 않지만 네. 가자 지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영국과 프랑스도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가자 지구 계속 그만 좀 전쟁을 해라. 하면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했던 경제 교류, 무기 교류 많이 해왔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네. 가자지구만큼은 좀 이제 그만 좀 해라는 네, 게 그렇죠. 이제 대체적인 국제 사회의 목소리. 아유, 그렇죠. 넘어섰죠. 임계치를 넘어섰어요. 이거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미국은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아니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휴전을 원하고 있어요. 가자지구에서. 예,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네. 그나마 지금 인질이 이렇게 많이 풀려나지도 못했어요. 아. 사실 나타냐후는 거의 안 하고 싶은데 트럼프가 강력하게 외교적으로 미니까 지금 됐지. 사실 트럼프가 안 들어왔으면요. 네. 가자지구 인질도 많이 안 풀려났을 거고 상황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럼프가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있어요. 나타냐후는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된 이 가자지구 이슈로만 보자면 그죠? 그러니까 나타냐후 편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국제적으로. 네. 근데도 계속 이제 혼자 이렇게 꿋꿋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요거를 나타냐후가 더 버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성일관 교수 가서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네요. 나 전화를 안 받더라고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네. 그 나타냐후가 네, 뭐 작년엔 전화 받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쁜가.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제 방송을 모니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교수님과 함께 중동 상황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 지구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이제는 화약 냄새가 조금 덜 날 때는 된 것 같기는 하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세게 날 수도 있어요. 어디서요? 왜냐하면 최근에 나타냐 총리가 백악관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났잖아요. 예? 가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란 어떻게 할 건가. 이란. 네, 협상이 재개될 텐데 협상의 가장 지금 중요한 걸림돌은 역시 우라늄 농축이거든요. 네. 이란은 전쟁 이후에도 충분히 이미 밝혔어요. 우리는 우라늄 농축 절대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협상을 재개해도 우리의 입장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트럼프의 입장이 바뀌겠습니까? 음. 그럼 그게 똑같이 부딪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는 가서 또 전쟁 전과 똑같이 협상이 잘 안 되면요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네. 그럼 그린라이트를 받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추가적인 핵시설 공격. 더군다나 이란이 지금 408kg 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다시 핵 활동을 재개한다거나 네. 핵시설을 복원한다거나 어떠한 핵과 관련된 중요한 활동들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시, 그리고 그게 포착이 될 시. 예, 정보가 얻으면 트럼프가 오케이 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나타냐후의 입장이에요. 공군 다시 출동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공망을 새로 이란이 어제 보니까 방공망을 새로 했대요. 아르만인가 예? 재개됐다는데 그게 무슨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방공망은 다 망가진 상황이고 네. 이란의 창도 숫자가 뭐 3,000에서 한 1,500발 남아 있긴 한데 일단 방공망이 많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전투기가 출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의 네.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을 만한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 이란은 안 되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혹여라도 핵과 관련된 무슨 움직임 같은 게 이란의 정보 당국이나 하여튼 뭐 미국에 포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또 무서운 공격, 매서운 공격을 이란에 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화약 냄새가 진동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휴직입니다. 한 번 때리는 게 어렵죠. 일단 때리고 나면 두 번, 세 번 때리는 거는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긴 이스라엘은 약간 좀 자신감도 얻었을 것 같기도 해요. 지난 공격을 통해서. 그렇죠. 제국을- 자신감이 네. 이 방공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니까. 하늘을 완전히 우리가 장악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네네. 200대가 초반에 출발했고 12일 동안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공중급유기도 안 떨어졌고 헬기는 뭐 그냥 뭐 드론도 많이 드론은 좀 떨어졌겠지만 비행기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 라이트는 이란의 핵 관련 움직임. 요거가 그렇죠. 이제 제일 네,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8월 말까지가 그 데드라인. 핵협상의 데드라인. 유럽의 데드라인, 유럽이 유럽의 제시한 데드라인. 네.
지금 대략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이란이 어떻게 네.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쩌면 더 많은 화약 연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있죠. 근데 연기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 9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이 마지막 그 스냅백의 데드라인이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때까지는 발효를 해야 되니까 아마 아무리 늦게 잡아도 9월 10월 말까지밖에 예, 안 9월 말, 되죠. 예. 한 달 정도는 돼야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0월 말에는 발효하기는 어렵고 어렵고, 네.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뭐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네. 스냅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은 없죠. 어렵죠. 왜냐면 다 어려워 중동 뭐. 예, 이란의 정권 교체가 왜 어렵냐면 예. 정권 교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레이짐 체인지를 정권 교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정권 교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여야가 바뀌는 거고. 여야 바뀌는 거고 거기는 체제 자체가 체제 교체입니다. 체제 교체. 네, 그렇죠. 예, 체제 교체이기 때문에 체제 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메네이가 지금 이 지배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거죠. 이란에 가지고 있는 이란이 말하는 이슬람 민주주의가 일반 우리 한국과 비교했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 지도자가 네. 의원 내각제의 국가 원수라면 이해가 가요. 일본 같은 경우라든지 영국에 보면은 왕이 있지만 네. 왕이 군림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통치는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군림만 하는 게 아니라 통치도 하거든요. 통치를 한다는 게 최고 지도자가 국방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령관들을 군인들 인사를 최고 지도자가 하고 그다음에 외교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국엔 궁극적으로 최후의 키맨은 최고 지도자예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뭐 큰 의미가 없죠. 우리로 치면 이제 총리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임제도 아니고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종신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9년 6월 4일에 지금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36년인가요? 36년이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란의 지도층이 굉장히 노쇠하다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는 양반입니다. 예. 최고 지도자보다 12살이 더 많은 아야톨라 잔나티라는 분이 있어요. 1927년생. 네. 이분이 아직도 현역에 계십니다. 헌법소위원회? 헌법수위원회 비서. 27년생이요? 1927년생. 그래서 사실은 이란의 체제 교체라기보다는 이란의 체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최고 지도자의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징적인 존재로 남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할 것이냐. 근데 보통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실질적으로 내외에 치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고 네. 그렇다고 최고 지도자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건 아닙니다. 간선입니다. 네, 네, 간선. 네. 예, 국민들이 8년 임기에 88명의 이슬람법을 잘 아는 전문가 의회를 직선 선출을 하고요. 이 전문가 의회가 최고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고 탄핵할 수 있어요. 근데 선출했지만 탄핵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란의 선거제도에서의 문제점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모든 걸 결정해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그 27년생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분이 이제 거기 장이었었거든요. 예. 헌법수호위원회가 뭘 결정을 하냐면 우선 최고 지도자가 6명을 이슬람법을 잘 아는 성직자에서 뽑아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6명은 이슬람법을 잘 아는 일반 법학자에서 최고 지도자가 임명한 사법부 수장이 뽑아요. 네. 그래서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선출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고 지도자가 다 관여되어 있으면 12명이. 근데 이들이 뭐를 하냐면 이란의 모든 선거를 다 관장해요. 모든 선거를 관장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네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더 관장하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만 보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선거를 관리하잖아요. 네. 근데 헌법수위원회가 출마자를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출마자가 만약에 우리 정프로님이 네. 출마를 하는데 내가 봤을 땐 정프로님 생각이 너무 삐딱해. 혁명사상이 부족해. 혁명사상이 부족해. 네. 그러면 아웃. 네.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고 무조건 출마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이란의 많은 개혁적인 젊은이들이 그걸 굉장히 문제로 삼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리만 해도 이란의 이슬람 민주주의라는 게 좀 더 세련되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체제 교체는 필요 없죠. 아, 너무 어려워. 어렵죠. 그냥 정권 레짐 체인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 안 될 것 같네요. 근데 뭐든. 네. 자, 오늘 두 교수님을 한 자리에 이렇게 어렵게 모셔서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 또 이란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뭐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거나 좀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열심히 하는데 성인관 교수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중동 정세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헬로우 매나 좀 봐야 되겠네요. 제 채널 오늘 뭐 시리아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올립니다, 여러분. 안 들어오시면 손해입니다. 네, 무료로 전문가 만들어지는 헬로우 매나 TV. 헬로우 매나. 헬로우 매나. 안 보면 손해죠. 안 보면 손해입니다. 네. 자, 헬로우 매나 앞으로도 중동 관련해서는 가장 정확한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아침 라이브 때 일 터지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